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또영주가 맞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꿨습니다. 엘클라시코에서 패배하면서 이거 좀 분위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헤어스타일을 바꿨어요. 파마를 했는데 파마를 하니까 또 수령님 생각이 나죠? 왜 이렇게 파마만 하면은 김정일 스타일이 살아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알라베스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또다시 승리를 거뒀습니다. 라리가에서 6연승, 공식 경기 9경기 무패. 와, 예사롭지 않은 상승세죠? 말 그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리가 3위로 올라섰죠. 놀라운 점은 뭐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4라운드 세비야전이 날씨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그 얘기는 지금 1위 경쟁을 하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지로나, 바르셀로나보다 한 경기 덜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의 경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세비야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재미나겠죠? 그 정도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라리가 11라운드 알라베스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무엘 리노가 부상을 당하면서 로드리고 리케메가 왼쪽 윙백으로 기용이 됐는데 드리블 돌파, 크로스, 슈팅,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26분에 왼발로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에 알바로 모라타가 환상적인 골을 넣었거든요. 그 전에 헤더로서 기회를 좀 무산시켰었던 알바로 모라타였는데요. 하지만은 뒤쪽에서 넘어오는 롱패스를 우측 측면에서 잡아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73분경에 그리즈만이 상대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르코스 요렌테의 반칙으로 선언이 되면서 결국 골로 인정이 안 됐는데 전 이 장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마르코스 요렌테가 우측 측면에서 돌파할 때 두아르테가 먼저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마르코스 요렌테가 이것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동작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대로 전개됐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리즈만 골로 인정됐어야 되는 장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골로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라베스가 추가 시간에 게바라 선수가 박스 앞쪽에서 추격하는 골을 넣긴 했지만 너무 늦게 넣었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2대1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알라베스를 압도하고 제압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XG값에서 1.35 대 0.47, 점유율에서 64% 대 36%. 그 슈팅을 보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1개의 슈팅을 해서 유효 슈팅을 무려 7개나 했습니다. 반면에 알라베스는 슈팅을 8개 하긴 했지만 유효 슈팅이 하나에 불과했죠. 그 유효 슈팅 하나가 골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 경기에서 알라베스 선수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선수는 역시 시베라 골키퍼였죠. 시베라 골키퍼가 무려 5개의 슈팅을 막아냈는데요. 정말로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현재 라리가 10경기를 소화하면서 타 팀들보다는 한 경기 덜 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점 25점을 획득하면서 라리가 3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위 레알, 2위 지로나하고 승점 차는 3점에 불과합니다. 만약의 경우 연기된 세비야전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둔다면은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기세가 대단합니다. 최근 라리가에서 6연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공식 9경기 무패 7승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다소 주춤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기세 하나만큼은 대단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올 시즌 홈에서 전승을 거두고 있죠. 최근 라리가 홈 14연승입니다. 2023년 2월 20일 빌바오전을 시작으로 해서 지난 알라베스전까지 홈 14연승을 달린 거예요.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 홈구장으로 바꾼 다음에는 최다 연승 기록이죠. 물론 홈 14연승 기록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홈구장이 비센테 칼데론이었는데 과거 2012년 5월 6일 말라가전을 시작으로 해서 2013년 2월 25일 에스파뇰전까지 홈 14연승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기세가 정말 대단하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지금 이 순간 기록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11월 13일 날 라리가 13라운드 비아레알과 홈 경기를 치르는데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홈 15연승이 되면서 클럽 기록을 다시 쓰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비아레알이
올 시즌 너무 부진하잖아요. 감독 교체하면서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 라리가에서 4경기 무승을 기록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홈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비아레알 잡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클럽 역사를 또 바꾸게 되는 거죠.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 기세, 놀라운 상승세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앞서가는 팀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출 수가 없다.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된다. 치고 나갈 때 치고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페이스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케메 선수를 칭찬했는데 리케메는 그가 공격수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고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왼쪽 윙백으로 기용이 됐지만은 공격을 전개할 때는 공격적인 임무를 확실하게 수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로드리고 리케메는 우리는 순위표를 보지 않는다. 단지 눈앞의 경기에 집중할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팀에 더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메오네 감독도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된다. 가속 페달을 밟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 로드리고 리케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단의 분위기는 순위표에 연연하지 않는다. 다음 경기에 집중하고 다음 경기에서 승리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승세의 원인은 뭘까요? 이미 또용주TV에서 다뤘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번 시즌은 다르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시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왜 올 시즌 잘 나가고 있는지 여실히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지금 공수에서 힘을 다 발휘하고 있어요. 10경기에서 25골을 넣으면서 지로나와 함께 라리가 팀 득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리즈만은 여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올 시즌 7골로 개인 득점 랭킹 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1위 벨링엄하고 득점 차는 3골이긴 하지만 그리즈만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라베스전에 그 골이 취소된 게 너무 아쉽죠. 알라베스전 그 골이 들어갔다면 최근 5경기 연속골이었을 텐데 알라베스하고 경기를 치르기 전에 공식 4경기 연속골이었고요. 공식 4경기에서 무려 6골을 넣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파괴력이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사실 그리즈만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터지지 않았지만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여기에 멤피스 데파이가 부상인 가운데 알바로 모라타는 제 역할을 또 하고 있죠. 현재 라리가에서 5골로 개인 득점 랭킹 1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알바로 모라타 같은 경우에도 마드리드 더비와 페에노르트전에서 골을 넣은 다음에 좀 텀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최근 또다시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셀틱하고 알라베스전 2경기 연속으로 골 넣었잖아요. 그리고 알라베스전 같은 경우에는 물론 로드리고 리케메의 개인 플레이에 의한 골이긴 하지만 결국 도움도 하나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크로스를 연결해 줬는데 로드리고 리케메가 수비수 제치고 들어가서 마무리 지은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여하튼 알바로 모라타가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희소식이죠. 여기서 측면에서 사무엘 리노라든가 로드리고 리케메, 2선에서 마르코스 요렌테 이런 선수들이 득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팀 득점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즈만이 부상 없이 지금의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처럼 약팀 사냥을 정말 잘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바로 모라타를 믿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그리즈만을 믿거든요. 그리고 앙헬 코레아가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넣어주고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공격력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기다가 윙백들의 공격 가담이 정말 뛰어나잖아요. 왼쪽에 사무엘 리노, 오른쪽에 몰리나 그리고 로드리고 리케메 같은 경우에는 구멍 난 곳을 메우면서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거죠.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력도 무시할 수는 없죠. 현재 9골을 실점하면서 라리가 최소 실점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수비 보강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 쪽에 양과 질을 높여놨거든요. 그것이 충분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거죠. 헤이니드를 비롯해서 부상 선수들이 계속 나오는 수비 라인이지만 워낙에 좋은 수비수들이 많기 때문에 3백을 유지하고 있고요. 3백은 또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5-2 포메이션 또는 5-3-2 포메이션을 가동하면서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의 간격 그리고 수비수들 사이의 간격을 촘촘히 구성하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안 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다 미드필더 라인에서는 사울리기스가 부활했잖아요.
코케가 제 역할 하잖아요. 로드리고 데파우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르코스 요렌테도 마찬가지고요. 토마르마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 점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저는 사울리게스의 부활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미드필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더와 수비 쪽도 계속해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실 최근 경기 보면은 시원시원합니다. 예전에 수동적인 팀이 아니에요. 굉장히 능동적이고요. 그리고 속도감 있게 들어가서 마무리 짓는 모습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상승세는 11월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라스팔마스 원정 경기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경기이긴 하지만 라스팔마스 원정 경기 지나고 나서는 셀틱과의 홈경기, 비아레알과 홈경기, 마요르카와 홈경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페에노르트하고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죠. 챔피언스리그 2조에서 지금 1승 2무로 무패긴 한데 2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페에노르트에 이어서 2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힘을 보여줄 필요성이 있죠. 셀틱 잡고 페노르트하고는 어떻게 해서든 패배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되 라치오까지 잡는 모습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올 시즌 다르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다릅니다. 올 시즌은 지로나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서 4파전이 되고는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레알 마드리드, 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누가 1위로 달려나갈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무패 행진을 달리던 바르셀로나가 엘 클라시코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라리가 4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르셀로나가 정신을 좀 더 차리면서 바짝 추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기세는 정말 대단합니다. 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금의 이 기세로 어디까지 달려나갈까요? 스페인 왕좌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일단 장담은 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활약, 또영주TV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죠.